여러분, 금리 발작 터졌다. 와, 무섭죠? 금리가 발작을 하면 이게 우리 대출금리도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지금 현실에서는요, 이 금리 발작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3년 만기 국채금리가 3%를 찍었습니다. 3%. 3년 만기 국채금리는요, 대출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3%를 찍었다는 것은 앞으로 대출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돼요. 8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2013년 12월 12일 3.006%를 찍은 이후로 지금 최고치를 찍었어요. 최고치를. 야,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시장에 악재가 한꺼번에 몰린 탓이에요. 한꺼번에. 미국의 고강도 금리 긴축이라는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민간인을 대학살한 것. 이것 때문에 추가 제재가 일어나는 것. 여기에 소비자 물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것.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경정 예산을 50조 한다는 것. 뭐 워낙 많은 악재가 한꺼번에 채권시장을 빵 때린 거예요. 채권시장을.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3%까지 올라갈 정도로 심각하게 발작이 일어난 거죠. 제가 오죽했으면 금리 발작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금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3년 만기 국채금리는 대출금리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지표라고 보면 지금 국채금리가 이만큼 올라가면요. 여기에 가상금리를 포함을 시켜서 하면 대출금리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3%에서 좀 떨어지기는 했어요. 마감 때는요. 장중에는 3%까지 가서 떨어지긴 했지만 2.941%도 적은 수치가 아니지요. 올 1일만 하더라도요. 1.855%였습니다. 3월 2일에는 2%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2.187까지 넘어섰는데 이제는 4월 6일 날은 3%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금리 발작이 터졌다는 거예요. 금리 발작이 터졌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시장에 어마어마한 지금 충격이 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말입니다. 미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 여기에 대한 충격. 미국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022년 1월 3일만 하더라도 1.631%였는데요. 4월 5일 기준으로 2.554%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들어서서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3년 만기 국채금리가 그야말로 폭등을 기록하고 있죠. 이게 한국은행에서 국채를 말입니다. 2조 원어치나 사들였어요. 2조 원어치나 사들였는데도 금리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요. 결국 시장에 대한 충격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금리 발작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시장의 위험도 이게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지금 한꺼번에 많은 악재들이 동시에 지금
터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동시에 현실화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리고요.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롤러코스터 장사를 지금 계속 연출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장사는요, 지금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한국 시장이 워낙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말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보상, 지금 손실보상 50조 추경해서 하겠다는 거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 발작이 터지니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당황하는 모습이에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요, 예정돼 없던 회의를 어저께 열어서 말입니다.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에 대해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금리 발작이라는 이게 지금 하나가 또 터진 거거든요. 지금 점점 터질 겁니다. 아마. 점점 시장에서 이런 것이 터지면 터지는 만큼 충격이 시장에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도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 같아요. 지금 당장이 시장에는 굉장히 큰 변수기 때문에요. 지금 미국 시장도 여러분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결국 말입니다. 대출금리가 6%까지 올라갔죠. 이게 우리은행의 금리인데요. 6.1%까지 대출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말입니다. 이게 농협도 마찬가지 6%를 넘어섰습니다. 농협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6%를 넘어섰어요. 결국 금리 발작이 우리에게 현실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화. 물론 국민은행은 대출금리를 좀 낮췄습니다. 6%까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우대금리도 적용하고 그러면서 5% 중반대로 낮췄지만 지금 농협이나 혹은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이거 감당하기 진짜 쉽지 않아집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에다가 공문을 하나 내려보냈는데 그 공문에 뭐라고 써져 있나 하면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화하는 것을 앞당겨라. 변동금리를 줄여라는 뜻이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어떤 이 빚을 갚는 거 있잖아요. 이걸 분할 상환하는 것도 지금 더 많이 늘려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을 정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어떤 지시서를 내렸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시중의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금리 발작이 결국 이자 폭탄이 되고요. 이자 폭탄이 결국 많은 대출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고요. 이 부담이 결국 시장에 충격으로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도 보면 여러분 반응을 했어요. 다우산업지수가 0.42%가 떨어졌습니다. 144.67이 빠져서 34,496.51로 마감했어요. 나스닥은요 폭락했어요. 폭락 2.22%나 빠졌습니다. 315.35가 빠졌고요. 13,888.82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발작에 대한 충격 결국은 말입니다. 지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부동산 시장으로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금리 발작이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미국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듯이 대출금리는 그만큼 주식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이고 모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의 도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위험은요 더 커지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